안녕하세요. 예, 마이크 설정이 잘못돼서 지금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는 부맹주 타시기입니다. 공성에 대해서 글로 설명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, 말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로 설명해 봅니다. 두 번째가 더 떨리네요. 처음에 그 마이크가 안 돼서 지금 한번 했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건데, 더 떨리네요. 공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지 공성 및 오늘 전쟁이 되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영상을 올립니다. 네. 먼저 좀 목소리가 네, 안 좋은 거랑 안 그래도 아재들이 많을 건데 남자 목소리 이렇게 하는 거랑 그러면서 니기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. 예. 참, 예. 제가 그 원피스 맹이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캐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네, 그건 이해 좀 해주시고. 자, 강의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공성을 할 때 저희 간부들이 계속 선멸조 투입해라, 또는 병기 투입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일단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 이제 공성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 보면 피가 두 개가 있어요. 주둔 부대와 성방어군인데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뭐 고인물들 뭐 이제 석유들 막 하는데 뭐 근데도 요즘도 뭐 버그가 새로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. 참 신기한 게임인데 프로토스의 어떤 쉴드 생각하면 돼요. 다만 아칸처럼 쉴드가 훨씬 많고 본 에너지는 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그런 거고요. 그 대신 얘들은 아예 반대 이게 본 에너지를 먼저 까고 그냥 쉴드가 계속 차는 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. 무슨 말이냐면 이 주둔 부대를 먼저 다 까야 돼요. 이 주둔 부대가 먼저 싸우고 얘들이 다 싸우고 난 뒤에는 이 1500명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. 싸울 때마다. 예. 그래서 이 15,000명 곱하기 8명은 선멸조라고 해서 좀 강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얘들을 먼저 다 잡은 다음에 이 1500명짜리는 계속 등장하는데 강한 병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성이란 것좀 다른 의미거든요. 그래서 공성치가 높은 애들이 이 병력보다 조금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가서 계속 치면서 이 공성을 하는 거예요. 이 선멸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덱 상담을 해드리니까 이제 혹시나 지금도 덱을 모른다 하면 이렇게 언제나 올려주시면 이제 어떤 그 덱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이 선멸조가 강할수록 이 주둔 부대를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 맹의 크로코다일님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3렙3이 혼자 다 잡았죠. 그러면 그 다음에 공성치는 어떻게 결정이 나고 어떤 식의 메커니즘이 있느냐. 자, 공성치는 그때그때 나온다고 했잖아요. 선멸이 그래서 다 쳐진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이 최소 그 성방어보다는 병력이 많아야 돼요. 공성물 엄청 잘 키우면 얘들보다 좀 적어도 될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안 키우고 보통은 얘들보다 좀 많이 해서 가요. 그러면 어떤 장수들을 주로 공성 장수로 쓰느냐? 별거 없어요. 항상 공성을 갈 때는 일단 병종을 병기로 해야 되고요. 이 병기는 매우 약하니까 무조건적으로 공성에만 써요. 그 다음에 그 이 병기의 어떤 적성이 되게 높은 장수들을 써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병기의 적성이 SA 2만성이가 병기 적성이 C인 장비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. 장비가 뭐 말렙에다가 S급 전법 다 들어도 이 이만성보다는 공성에선 안 좋아요. 네. 그러면 이 공성은 그렇다가 치고 그러면 더 안 좋아요. 잠시 편집이 아마 했을 거고요.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진병하고 있어가지고 네.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기에 따라 가지고 이 병기의 어떤 그 강함은 공성치로 결정이 나는데요. 공성치가 360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성을 만약에 피가 계속 아까 조금씩 그 1500씩 찬다고 했잖아요. 피가? 예. 병사가 1500명씩 찬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선멸조가 들어가서 이 주둔 부대를 다 없애고 난 뒤에는 이 성방어군이 계속 1500명씩 차는데 얘를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내구성이 까지는 거예요.
그러면 한 번 이기고 나면 내구성이 까지고 5분 뒤에 또 치거든요. 5분 뒤에 또 쳐서 또 이기면 이 내구성이 또 까져요. 계속 까서 이 내구성 0이 되면 함락이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이제 이 내구성 0이 되면 함락이 되는 거고요. 성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공성을 해요. 그러면 개인성도 사실 마찬가지인데, 개인성에는 저 실드 개념이 성방어군을 아마 올린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을 거예요. 제가 아직 못 올렸으니까 뭐 아마 제가 보통 수비적을 좀 많이 올린데도 못 올리는데, 여기 방어군을 올려야 돼요. 방어군을 올려야지. 여기 장수병력 있죠? 이게 계속 그 아까 말한 그 병력이 계속 차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타스업에서 지금 나중에 가면 구궁도 8개진 방어군만 다 올려도 진짜 그 공성하기 힘들어져요. 개인이라도. 이거 다 올리면 웬만한 3렙성이랑 거의 맞먹어요. 제가 봤을 때는. 더 3렙성은 더 어렵다고 봐도 돼요, 사실. 왜냐면 나중에 제가 공성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방어를 잘할 수 있는가도 이제 같이 말씀드리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공성을 하려면 모든 사실 점령도 마찬가지죠. 꼭 그 인접해 있어야 돼요. 지금 보시면 적도 제 걸 지금 공성을 하기 위해서 딱 붙어 있죠. 이거는 풀리자마자 바로 공격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예요. 그러면 공성을 어떻게 좀 방어를 할 수가 있느냐? 그 공성 성지랑 비슷하게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 공성의 순서는 일단은 아까 저 방어군이 없다면 이 주둔군이 얘들인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네 부대.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공성에 대해서 약간 편법이 있는데, 자, 공성 수비에 대해서 편법이 있는데, 얘가 땅 치는 순간 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? 주둔군을 친다고 했죠. 얘들을 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. 장수 교체로 이 주장을 없애는 수가 있어요. 자, 없애면 얘들도 없다고 쳐요. 얘들도 주장을 제가 어떻게 없앴다고 쳐요.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? 주둔군이 없잖아요. 처음에 선멸조가 먼저 들어올 거 아니에요. 주둔군을 죽여야 되니까 들어왔어. 선멸조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요. 근데 그 다음에 병기가 뚜두둑 들어와요. 보통 이거 자라내는 시간을 거의 한 0초로 맞췄는데, 지금 쟤들이 특히 오늘 밤에 처음 싸우는데,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얘들을 이 우리보다 좀 약간 전쟁 수행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게, 제가 그 그냥 옛날에 한번 심심해가지고 저 95 서버 한번 해봤었거든요. 잠시 저 템페스트 맹에 한 15번째로 잠시 들어갔었어요. 그렇게 오래는 안 했는데 그 맹에서는 잠시 그냥 들어갔다가 나온 그 정도 케이스인데, 그때도 이제 느꼈던 게 얘들이 그때도 산동맹이었거든요. 전투를 얼마 많이 했을까? 이걸 알까? 모르겠는데 이거를 1초 간격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, 그냥 들어오면 공성병기를 아까 없앴잖아요. 다시 처음에 선멸조 들어올 때만 빼놓고 그 다음에 공성병기가 들어올 때 다시 이렇게 하면 병기는 그냥 갈려요. 물론 뭐 나중에 진짜 극 후반이 되면 막 어떤 미친놈들이 관우, 제갈량 이런 애들도 병기를 얘들 일부러 갈기 위해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맹에서 그 정도 실력 있는 애는 있을 수도 없고요. 그 다음에 그런 장수가 풀까지는 더더욱 있을 수가 없어요. 그 정도 되면 막 랭킹 2, 3위? 이런 애들이나 지금 그 정도가 가능하지, 저맹에선 저게 불가능해요 지금. 그러니까 아까 이 장수 옮기기만 잘해도 계속 접속만 한다면 사실상 포로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옆에 지금 막사를 짓고 있잖아요. 이거 왜 막사를 왜 짓느냐? 지금 제가 설명드릴 주둔과 재배치 기능 때문에 그래요. 사실 초보일 때는 점령과 이 행군 이걸 주로 이용하고 뭐 끼케야 이두 개를 주로 이용하는데, 이게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이용하는 기능들, 물론 그 두 개보다 이용 많이 안 하지만, 이? 점령과 죄송합니다, 재배치와 그 주둔 기능이 있어요. 먼저 재배치부터 설명드리면, 저희가 성질을 계속 먹었잖아요. 먹은 이유가 성질을 먹으면 주는 이제 각종 보상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량 증가량도 있어요. 보시면 어떤 성지마다 보시면 이제 시간당 이 자원들을 모든 동맹에 더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막 진짜 극후반이 되면 이 동맹 버프가 5만이 되고 그래요. 말도 안 되게 많아지죠. 네, 그런데 이 기능만큼이나 초반 전쟁에서 중요한 기능이 재배치 기능이에요. 자,
그 기존에 만약 제가 여기 양읍에 여기 이 성질을 안 먹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행군을 해야 돼요. 행군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동 1당 사기가 일씩 줄어요. 이 사기가 주는 게 왜 무섭냐면 그 사기가 줄게 되면 전투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게 돼요. 솔직히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누구한테 약간 좀 미안한 말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오늘 공성은 참석을 안 했고 어제 공성에서 제가 3위를 못했어요. 선멸해서 제가 봉이님 덱 보고 내가 이분보다는 많이 넣겠지 딜을 많이 넣겠지 했는데 제가 4위일 거예요. 조금 차이더라고요.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사기 60이었어요 당시에. 봉이님이 가까이 있어서 사기 100이었고 덱만 보면 제가 무조건 아마 봉이님보다 강할 거거든요. 물론 뭐 좀 그 이렇게 붙는 거에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핑계 다 핑계이긴 한데 핑계가 좀 많긴 했는데 어쨌건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이 재배치를 하게 되면 사기가 100이 되기 때문에 전투에서 매우 유리하다. 그래서 약간 좀 편법 기술 중에 하나가 만약 제가 한 이쯤에 있는 적을 상대해야 돼요. 이쯤에 있는 적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사기가 거의 20달거든요. 가까워 보여도. 그러면 이제 만약 제가 요쯤에 뭐 이렇게 뭐 여기서 가는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딘가에 뭐 제가 여기쯤에 제가 막사가 있었다고 치면 그냥 재배치 보내놓으면 가는 경로에 만나면 사기 100으로 싸우는 거예요. 네. 약간 어려운 기술이니까 이해하셨으면 좋은 거고 못하셨으면 그냥 그거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막사와 이 어떤 그 성지가 재배치 때문에 매우 전쟁에 유리하다. 아, 자 약간 설명이 좀 이상했는데 이 막사도 마찬가지로 막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건물, 수비, 공정형, 수경지를 얻게 되는 순간 이 막사를 줄 수가 있고 막사도 마찬가지로 재배치가 가능하고 재배치를 하게 되면 사기가 100이 된다. 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공성 방어법인데요. 제가 사실 수비 전문이거든요. 미친 듯이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. 어, 아까 제가 수비하는 법 한번 안내해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방법만 쓰면 웬만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볼 때는 수비가 포로가 안 돼요. 안 볼 때 뭐 이게 갑자기 와가지고 포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저희 맹준이처럼 어떤 준비를 안 하면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웬만하면 지금 상황에서 좀 집중만 하신다면 최소한 핸드폰에 알람 설정만 해놔도 적 온다면 알람 뜨거든요. 그것만 해놔도 포로 된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포로까지 이야기 드렸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정에서 군주 기능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봉쇄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그 조냐 기능이거든요. 조냐 롤에서 조냐랑 거의 똑같아요. 다만 조냐는 누르자 말자 바로 되잖아요. 2시간만 동안 기다려야 돼요. 그 사이에 뭐 포로가 되면 말짱황이에요. 그래서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하고 그 봉쇄 준비 기간 때는 언제든 취소해도 아무런 디메리트가 없는데 봉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그 6시간 동안은 쿨이 돌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봉쇄가 시작된다면 그때부터 8시간 반 동안은 어떤 다른 다시 한번 봉쇄를 못하니까 봉쇄는 되게 전략적으로 항상 좀 필요해요. 네. 이까지가 공성 및 어떤 봉쇄까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다른 부분에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항상 친절히 말씀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그 단톡에 물어보세요. 네.